준비위원들께서 미팅하면서 재건축을 함께 진행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안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것은 초기 고민을 주민들이 함께 하고 싶다. 주민들 분들만 진행한다면 좋은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예 준비가 미진한 대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준비를 한다면 결코 뒤지지 않는다. 특히 이번에 주민제한 방식으로 본다면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려서 오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내용은 특별정부역 지원에 대한 주민제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내용이고, 그것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년에 선거지만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노후계획 특별법 원지에 대해 짧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설명을 마치고 그러고 나서 뒤에 김진수 대통령 조합 방식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LH에서는 공공신탁 방식이 무엇인지, 한국자산신탁에서는 신탁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차피 사업 방식은 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파악에 올릴 상황은 아니지만은 일정도 준비 교육이 지정되는 단계에서는 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라서 그 내용을 함께 했습니다. 예, 바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꽂혔나요? 네, 2분 하겠습니다. 다음. 예, 그래서 짧게 저희 회사 소개를 한 10초 정도만 하고 바로 세 가지 주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예,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정비업체 매출 검색하시면 아마 저기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22-23-24년 연속 서울 등록 빅베리 업체 중에 매출 1위입니다. 거의 건설사시는 분들이고요. 중소기업 중에서 A- 중에서 거의 건설사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락수산의 열배 선도, 바보 선호받은 워커, 선수 가지고 불안상 방식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많은 분쟁 현장에 들어가서 전문가하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 그런 노후계획 특별법이 무엇이고 작년에 1차 선도시기 전에 어떤 식으로 됐었던 것인지 저희 단지 전에 안 거쳤기 때문에 사실 다른 단지에서는 상당히 넘어간데 요거를 이해해야 주민제한 것을 해야 됩니다. 다음. 예, 노트법이 24년 4월 달에 생겼는데 주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200만 가구 단체로 주택 보유가 한참 필요했던 90년대 초반에 그 시기에 조성된 단지들이 한꺼번에 정비 시기가 도래됐다. 그리고 특히 분당이 특히라는데 역주변은 소유 관단지, 외곽은 전일 벨트하고 도시 변화했더니 제약이 있다는 거고, 특히 분당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 운동일이 제한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개발할 여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 노트법이 사실상 노트법은 분당을 위한 법이다라는 타 지역에서 분당이 나올 정도로 분당을 위한 정한 활성화법이라고 논대했습니다. 예, 실제 그 사실이 입증되는 것이 성남시의 도시공항 정비 기본계획에 보면은 저희 한진 6차, 신화, 그 다음에 8차, 7차 보게 되면은 여유 용적 자체가 없습니다. 지구단위 계획도 현재 있는 상태에서 더 줄이거나 거의 그대로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고정법으로는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노트법에 의해서 완화가 가능합니다. 다음. 예, 그래서 이 노트법은 회기적인 지적 완화와 정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통합 정비를 전제로 해서 안진당 완화 혹은 통합 심의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다음. 예, 노트법은 우리가 왜 하필 4개 단지가 모였느냐라고 하는데 4개 단지는 시작은 4개 단지였지만 모든 재건축 통합에 의해서 용적의 완화를 받으려면 개별 단지로 원천적으로 들어갑니다. 시작은 4개로 시작됐지만 이제 재건축 단지 하나의 조합으로 하나의 사업 시행자 방식으로 가능은 가능합니다. 그럴 때만 혜택이 주어지고요. 그 조건이 법에 보면 일정 부분 25m에서 도로로 구역된 일단의 토지는 통합적으로 진행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를 보면 성남시에서 이번에 나온 분당 노후계획 기본계획에 보면은 대가구의 모든 주택단지를 단일 조합, 단일 시행자가 하나의 정비사로 통합해서 진행해라라고 고소가 났고요. 다음.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마을은 앞으로 이름을 부를 때는
지금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신화 한진 통합 재건축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성남시에서는 저희 구역 이름을 정해놨어요. 정든마을 1구역입니다. 네 개 단지는 정든마을 1구역 주민협회입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주민협회가 들어서도 조합이 들어서 전부 다 정든마을 1구역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 구역 안에 일부 상가포함 1756세대가 기준 용적이 320, 최종이 450. 아까 말씀드린 도정법으로는 180% 이하로 바뀌는 지역이 로트법에 의해서 기준 최소 320%를 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용적률은 동이죠. 용적률은 부담입니다. 많이 지어서 내가 낼 수 있는 부담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다 그래서 짓는다라면 기존 법보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로트법에 의해서만 더 많은 용적률을 부담을 맞출 수 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용적률이 많이 좋아서 일반 분양으로 부담을 낮춘 것만이 아니라 로트법은 각종 개발 부담금이나 환경개선 부담금 등까지도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로트법에 의한 사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특별 정비구역 지정할 때까지만 로트법을 적용하고 나중에 특별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도시정보로 갑니다. 조합을 하면 조합을 하고 LH가 LH하고 시타고 시타하고 자체 그 다음에 전부 땄습니다. 통합심의, 사업심의가 가부처가 작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각종 용적률이나 각종 부담 완화 혜택을 로트법으로 적용받아서 특별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노력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예, 이렇게 되게 되면 이후에 서울에서는 이미 공공지원 조합설계제도가 있습니다. 추진이 거치지 않고 바로 조합을 해주는 건데 로트법 하에서는 이후에 바로 공공지원 직접 조합설계제도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초기 단계에서 예비 사업 시행자로 지원해서 실탄이나 공공시행자를 조합 안 갈 경우에는 지정해서 바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하고 이런 사업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진행된 것이 선대주였습니다. 예, 작년에 이렇게 24년도 진행해서 결과적으로 요 평가 기준에 주로 주민 동일 경쟁이 붙었죠. 요 점수에 의해서 뽑혔는데 사실상 동일이 단락을 걸어졌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크게 3개 단지와 그 다음에 빌라 단지 하나 포함해서 결정됐고 동일이 매우 높았죠. 평균적으로 90% 나왔습니다. 예. 다음. 그러면 이제는 이 선거지구 방식 최근에 아무 내용도 없이 동의서가 거두면은 일처럼 뽑아주는 방식에는 많은 부작용이 있다 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특별 정비에 지정된 방식이 바뀐 겁니다. 바뀌는 거고요. 어떻게 바뀌냐 예, 이게 이제 성남시에서 9월달에 발표한 제안 바꿔입니다. 예, 올 하반기에 특별 정비의 지정 제안을 공고합니다. 역시 12,000세대를 목표로 하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한 3개 구역이나 모집으로 또 결정되겠죠. 근데 동의는 과반수 문제고요. 정비 계획안을 직접 주민들이 짜와야 됩니다. 그 얘기 뭐냐면 도시계획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지역의 용적률, 층고, 일반 세대 디자인까지 전부 다 준비해서 그 계획이 얼마나 법의 범위 내에서 적합하냐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럼 단순히 주민들 동의서 많이 높았다 차원이 아니라 이 계획이 현실성 있느냐를 가지고 시작한 것인데 작년에 그 많은 열기 속에서 4개, 빌라까지 4개 단지가 결정이 됐는데 나머지 단지들이 대부분 아직 준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 정든마을 1구역이 결국 뒤지잖아요. 작년에 봐서 다들 고민한 단지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또 여기 땅 하나 동에서 가는가 봐요. 상당히 혼란스럽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같이 시작한 겁니다. 하반기에 그거랑 잠깐 다시 할까요? 네. 앞에 다음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 계획서 접수합니다. 5, 6개월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 업체 뽑아서 계획안을 정리해서 제출하면 그 중에서 12,000세대 포함해서 지방도시계획에서 결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 보면 이제부터 작성을 해서 6개월선 준비해서 내년 상반기 한 6월달 전까지 되겠죠. 제출을 하게 되면 이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판단해서 내용이 문제에 따른 보안 통보에서 사실상 반려시키고 그 다음에 그런 선거식으로 특별정비가 수립해야 되겠구나 라고 정비가 수립 대상자 어떻게 보면 후보지 작년으로 변하는 선거지 후보지 이렇게 계획안을 보고 판단합니다. 판단하는 거고요. 그게 내년 중반기 이후입니다. 가야 될 것 같아요. 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상지가 결정이 되면은 준위 공항하고 계획안에 대해서 그리고 의회 의견 처치 거쳐서 경기도 협의회에서 22년 말에 지방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작년처럼 무조건 도움이 있어 싸움이 아니라 현실적인 계획안을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 그러기 위해서 사실 거쳐야 될 사항이 매우 많습니다. 제가 초기부터 주는 데가 고민을 같이 공유합시다고 했던 이유가 이런 내용들을 모른 채로 추진한 몇 분들이 우리는 아니까 계획을 막 짜가지고 나중에 주민 설명하면 반발이 생기죠. 그 업체는 돈이 들어간 거죠. 외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작년에 선거지는 동의서만 건너가니까 많은 업체들이 대충 도와줬어요. 근데 지금은 계획안 상당한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다음. 그래서 26년도에 이제 결정이 되면 이나가 진행해서 이주공사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다음. 여기서 이제 그럼 금년에 못하면 또 내년에 하지만 하는데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다고 작년에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 발표된 내용 이 두 줄이 우리가 진행을 조금이라도 붙이면 영구적으로 미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해당 연도 추진 물량 미사용으로 해마다 12,000세대를 했어요. 미사용으로 발생한 잔여 전기 물량은 연간 허용 전기 물량 한 번에서 차년도 또는 단연도 재분배하여 단계별 추진 계획을 조정한다. 그게 뭐냐면 내년도에 12,000세대를 진행해야 되는데 딱 얘는 부시해. 전기가 접선되들이 주민자의 부시해요. 그러면은 다 보안 통보대로 발령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아주 준비 안 한 단지들에 맞춰서 이 떨어진 단지를 새로 준비하겠죠. 그 물량이 내년으로 밀어집니다. 그럼 내후년에 12,400이 아니라 내후년에 12,000 여전히 앞에 밀리는 준비한 단지들 거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내년도 기회는 아예 없고 내후년도 더 밀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선거지구 된 단지들도 속도가 빠르잖아요. 특히 이 주민제한 준비가 짠 내용들은 이제 준비를 해서 그 시에서 반려가 되고 자꾸 늦춰지게 되면은 계속 추가로 차기년대가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밀린다. 뒤에 들어오는 것들은 계속 늦춰집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현재 작년에 선거지구 떨어진 그 많은 수십 개 구역들 중에서 특별 정비가 주민이라는 준비하고 있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업체 보고 파크가 이미 뽑았을 겁니다. 도시정책 딱 하나만 가고 있어요. 그럼 저희도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국 늦지 않다.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이게 이제 정비 계획을 짤 때 목차입니다. 이런 내용을 다 채워서 준비해와라고 이번에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우리 다른 지역 작년에 할 때 보면은 대략 설계 계획가 됐을 때 나오고 분당은 대략 얼마고 막 대충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할 수가 없죠. 세부 계획이 과연 바로 적합하냐를 일일이 따져야 되죠. 이 총 페이지 물량은 한 500페이지 물량이겠죠. 그래서 영역을 줘야 됩니다. 도시계획 거쳐. 다음. 이게 중점 검토 항목까지 성남시가 발표를 해놨습니다. 다음. 이게 이제 파크타운에서 실제 진행했던 사례인데 입찰 공고를 나라장터에다가 내가지고 입찰을 8월달에 진행했고요. 9월달에 업체 뽑아서 여기 도시계획 업체 두 업체가 나와서 전체 우리는 계획안을 당연히 이렇게 짜겠다 이렇게 짜겠다를 치밀하게 주민투표를 했습니다. 도시계획. 그래서 현장에서 현장 투표 그 다음 유튜브로 모든 분이 생중계하고 전자투표 집에서 휴대폰으로 투표했지 할 수 있게 해서 진행했죠. 그렇게 진행하는 게 첫 번째 사례입니다. 다음. 그렇게 해서 두 업체가 워낙 치열한 경쟁 붙어서 한 업체가 처리됐습니다. 파크타운 여기가 깎아서 상한선 20억으로 묶었죠. 도시계획만 짜는데. 거기에 뽑힌 업체가 15억 8천을 뽑혔습니다. 저희 단지 규모
참여하지 않아 추진력 몇 명에서 희생, 고통, 남내 되겠습니다. 안 됩니다. 현실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 끝나도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지 않으면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도지와는 완전히 다르다. 동서 의무 내는 대로는 다르다. 일정 책임을 갖고 부담을 갖고 진행해야 됩니다. 예, 그럼 제가 정말 일부에 한 줄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주택공 확대 방안이 곧 방식 주민 제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사업 절차가 곧 개선될 예정입니다. 선도 지교만 전되는 패스트트랙이 예정적으로 관해서 주민대표단과 예비사업실장 법제화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법안이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조만간 본회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구체적으로 보면은 법 개정 6개월 후에 시행으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실제 시행 26년 중순경으로 예정을 시켰습니다. 그 주요 내용이 보시면 특별정비 예정구역과 주민대표단 우리 현재 예정구역입니다. 예정구역이요. 정부만 1개 예정구역 때 5에서 25일로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나중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를 받아요. 그리고 승인을 받습니다. 사실상 추진해서 신청하는 거죠. 그리고 주민대표단은 이후에 사업 시행자를 뽑거나 예비시행자를 뽑거나 혹은 조합으로 가입해야 된다라면 총괄사업자를 뽑아서 같이 합니다. 계획을 짜갑니다. 그럼 지금 준비위원회가 이 준비를 해서 우리 주민대표단을 대한 준비는 이관을 시킵니다. 주민대표단 제도 생긴 다음에 시작하면 더 늦죠. 그 이번 신청은 기획 고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준비위원회에서 특별정비계 준비를 해나가다가 이 법이 시행되는 주민대표단을 전환해서 진행해야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음.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다는 일정상 올해 말까지는 준비위원회를 확대 강화하고 단지별로 편별로 주민대표단으로 내일 중순에 전환시키는데 여기에 보면은 주민대표단 구성은 4개 단지라면은 소유자 수가 아니라 그 법의 규정에 대주면적 비율로 숫자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5에서 25인, 예를 들어 15인이면은 각각 단지들이 5, 3, 3, 4명으로 구성합니다. 최고 25명이니까 25명 9, 5, 4, 7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가가 있다면 상가는 최소 2명 이상. 우리 상가가 만약에 한 3개 단지 세군데 있다면 상가 한 3명 줘야겠죠. 그러면 거기를 빼면 나머지 조정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민대표단이 합법적인 단지 내주는 지금 선도지구는 이미 주민대표단 꾸려져 있습니다. 네, 선도지구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법을 했고 선도지구 아닌 지역도 이런 식으로 가서 사실상 주민조합, 주민대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럼 이제 그걸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업체는 준비를 해나가야죠. 일반 건지 입찰하고 아까 파크타운처럼 도시설계 업체를 입찰해서 그 업체들의 내용을 들으면서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비의 주민 제안을 하게 돼서 초안을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되겠죠. 미진한 데도 혹은 주민들만들 수렴을 해서 계획 짜고 그러나서 접수하고 나서 이후에 수용되면 거기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같이 해야 되는 게 파크타운이 이번 11월 달에 할 예정인 게 바로 두 가지죠. 하나는 분배 행정을 봐줘야 돼요. 구역장 50까지 행정을 봐줄 수 없는 업체. 이런 상례 같은 걸 준비하고 할 수 있는 업체. 그러니까 구역장 50까지만 하니까 여유를 싸겠죠. 그러더라도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법률 정원이나 이견 조정은 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준비 단계에서는 거의 무료로 생각을 해줍니다. 지금 주시는 로펌들이 그 업체들 뽑아서 파크타운을 2개를 곧 며칠 내로 정보를 알려줍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런 정도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특별 정비 예정전 내에서 주민 제한 방식으로 도시계 업체를 뽑아서 안을 준비하는 건 작년과 전혀 다른 방식이다. 그리고 그 준비가 상당히 많은 준비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업체 선정 단 얼마짜리, 그것이 15억짜리든 150만원짜리든 그것은 주민들에게 다 오픈됩니다. 왜 그것이 필요한지를 설명드리고 또 그것을 위한 최선의 계약금액을 준비해야 된다고 목을 해야 되는 거죠. 추진력 몇십 년에서 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참여할 때는 조금 늦춰지더라도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분당의 대부분 단지가 파크타운 지역은 이게 실물적인 준비를 아직 안 하다. 그럼 우리가 발표 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해서 함께 나가면 되겠다.
바로 주민참 방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추진 준비위원회가 이제 시작해서만 결코 듣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발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